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사회 영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1단원 조선사회의 새로 움직임. 네, 우리 조선 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요.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 문물이 많이 들어와서 조선 사회가 많이 변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사회나 삶이나 많이 변하고 있던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앞서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하고요, 그 다음에 정조의 사회개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화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새로운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새로운 문물의 수용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없던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떠한 물건들이 들어왔고 그런 물건들로 인해서 우리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없던 서양이나 아니면 저 멀리 있던 다른 나라의 물건이 과연 우리나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라는 거죠. 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온 경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라는 것이죠. 자, 일단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자, 선교사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교사들은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 그 당시에는 기독교보다는 천주교였죠. 기독교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천주교 사람들은 이 종교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선교사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이런 천주교 선교사들과 만난 조선의 사신들이라는 건 뭡니까?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서 서로 교류하던 사람들이 있죠. 사신들이 있어요. 사신들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서양의 물건 중에 참 신기하고 좋은 물건이 있더라 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러면 가지고 온 수용된 서양 문물, 조선 후기에 서양된 서양 문물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오늘 배울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선 후기에 수용된 서양 문물하고요, 그 다음에 서학이라는 학문,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양 문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문물은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자명종이라는 시계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해시계나 물시계로 시간을 알 수 있었고, 물론 해시계나 물시계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를 내기도 했지만요. 이 자명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숫자로 시간이 표시되어 있고, 또 한 시간마다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조선시대에는 신기한 물건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게 바로 자명종이라는 시계입니다. 네,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죠. 그래서 정해진 시각이 되면 저절로 소리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대별로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명종이라는 시계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온 물건이 바로 천리경이라는 망원경이에요. 천리경이라는 것은 천리를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천리를 볼 수 있는 물건.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보면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조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리경은 저 멀리 볼 수 있는, 천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자명종과 천리경. 자, 끝뿐만 아니고요. 세 번째로 과학기술 서적을 물건을 들였습니다. 네. 자, 선생님 숫자를 적을게요. 네. 자,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소개하는 거예요. 과학기술 서적도 많이 들어와서 서양에서 갖고 있는 과학기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네. 네 번째로 세계지도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요. 물론
조선 후기에만 세계지도를 들은 게 아니고요. 조선 전기에도 세계지도를 가지고 옵니다. 네, 조선 전기에 가져왔던 세계지도가 이게 전기 1400년대요. 1400년대의 조선 전기에 혼일강리역 대국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자, 이 지도는 누가 만들었냐? 이 지도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에서. 근데 이 지도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잘 안 써지네요. 네. 중국에서 만들어진 지도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세계지도를 그렸냐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세계를 정치니까 조금만 이따 할게요. 네, 중국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중국이 가운데에 그려져 있어요. 중국 중심의 지도. 네. 중국이 가운데 그려져 있어서 중국 중심에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세계지도하고는 틀린 게 아메리카 대륙이 없습니다. 네, 아메리카 대륙, 즉 캐나다, 미국, 그 다음 그 밑에 브라질 같은 아메리카 대륙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모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모. 지금 지구는 동굴잖아요. 지금은 둥글게 그리는데 이 당시 중국 사람은 아마 네모로 돼 있을 거다, 전 세계가. 그래서 네모로 그려진 지도를 그리게 되죠. 한번 볼게요. 자, 요겁니다. 이게 바로 혼일강리역 대국도라는 지도인데요. 보시면 요것이 중국이에요. 요것이 엄청 중국을 크게 그렸죠.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것도 엄청 크죠. 네. 그리고 이 시커먼 건 바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 엄청 큰데.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가 강국이고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들 나라만 크게 그린 거죠.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그려진 세계지도. 그리고 네모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의 세계지도와는 많이 다른 1400년대에 그린 거고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나온 지도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나온 지도를 우리 뭐라고 하냐? 고려망국전도라고요. 네, 고려망국전도는 중국에서 가져온 거긴 한데요. 중국 사람이 그린 건 아니에요. 네, 역시 이것도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건 중국에서 만들었다면 이건 중국에서 가져왔어요. 중국에서 가져와. 네, 중국에서 가져온 지도고요.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나옵니다. 전 세계가 다 나와요.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혼일강리 역시 대국도는. 근데 고려망국 정도는 전 세계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원형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원형 형태로 그려져 있고, 지금의 세계지도와 비슷합니다. 지도와 비슷해요. 네. 네, 지금의 세계지도와 비슷하게 아주 잘 그려놓은 지도가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고려만국전도라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의 세계처럼 동그랗게 나오죠.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요. 그리고 이쪽이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이쪽이 남아메리카, 뭐 브라질이랑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이쪽이 아시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는, 어때요? 굉장히 잘 그려진 모습이죠. 이거는 조선 후기에 그려진 지도고요. 조선 후기에 가져온 지도입니다. 그리고 1700년대에 제작된 것이라서 아무래도 이때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세계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에 아주 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수용된 서양 문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서학의 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학이라는 건 뭐냐? 서쪽에서 들여온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학문이나 뭐 과학기술, 뭐 종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서학이라고 했어요. 네.
서학이라는 것은 서학이 있던 학문이나 과학기술, 뭐 종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학이라고 했죠. 자,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천주교는 종교예요. 그죠? 서학 중에서 우리는 천주교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이름으로 서학을 그냥 종교를 서학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 천주교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천주교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보낸다고 했죠. 역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중국에 선교사가 있었고요. 중국으로 갔던 사신, 조선의 사신이 중국에서 이런 종교가 있더라라고 조선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조선에다가 천주교를 소개하죠. 조선의 천주교를 소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종교지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 천주교를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여서요. 얘를 그냥 천주교라고 안 부르고 우리는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네. 일반 백성들은 천주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학이라고 불렸죠. 우리가 말한 천주교죠. 그래서 그냥 학문으로만 받아들였다가 그래서 이 학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일부 학자들이에요. 일부 학자들만 받아들였었는데 이것들이 상민과 부녀자까지 전파가 되면서 이제 점점 조선 사회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양반은 아닌데 왜 상민과 부녀자한테만 많이 퍼졌을까라는 거예요. 양반들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민과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던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천주교를 금지한 까닭과 좀 일치가 되는데요. 여기 천주교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 있냐? 인간 평등 사상이 있어요. 인간 평등 사상. 자, 생각해 봅시다. 조선은 어떤 국가예요? 계급 사회예요. 양반, 상인, 상반, 중인, 평민, 천민 이렇게 나뉘는 네 계급으로 나뉜 사회였어요. 근데 천주교가 평등 사상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받아들이고 인간은 모두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좋아해 싫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천주교를 금지를 합니다. 왜? 천주교 어떤 사상 때문에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의 계급이 어딨냐? 높고 낮음이 어딨냐? 모두 평등한 사람들이다, 인간은. 그래서 이런 사상 때문에 나라에서는 금지를 해요. 왜? 조선의 계급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천주교에서는 뭘 금지를 하냐, 뭘 거부를 하냐면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을, 하나님이란 유일신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제사라는 건 우리 조상들도 귀신이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모시는 자기 조상인 다른 신을 모시는 게 안 돼요. 천주교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조선시대에는 유교 중심의 사회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는 건 당연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 나라에선 천주교를 금지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조선 후기에 수용된 서양 문물과 서학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었죠. 네, 길더라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